이런 경우에는 주된 피부암 병변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겠지만 그 초기 병변에 대해서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병변에 대한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피부암의 치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크게 광범위 절제술과 모스 미세 도식 수술, 그리고 이러한 피부암 수술 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피판술과 피부 이식술이 있겠습니다. 먼저 광범위 절제술을 보시면 광범위 절제술은 피부암 병변을 포함하여 주변의 정상 피부 조직을 일부 포함하여 절제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피부암은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되고 수술 후에 병리과에서 제거된 조직으로 병리 검사를 시행하고 피부암이 완전 절제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그 피부암의 종류별로 그 주된 병변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주변에 보이는 병변으로부터 5mm에서 2cm의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스 미색 도식 수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광범위 절제술은 수술 후에 병리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모스 미색 도식 수술은 먼저 피부암의 주된 보이는 병변을 제거하고 그 피부 병변의 경계부 부위를 모두 그 수술 중에 병리 검사를 시행해서 종양 세포가 남아 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시행한 병리 검사에서 경계부의 종양 세포가 관찰되면 그 부위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스 미세 도식 수술은 재발률을 최소화하고 정상 피부의 결손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겠고, 이 경우에도 대부분은 국소 마취하에 진행되고 병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약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부암을 이런 그 모스 미세 도식 수술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피부과 내에서 그 마련한 여러 적응증이 있는데요. 조직학적 소견이나 아니면 해부학적인 위치, 그리고 크기, 깊이 등을 따져서 적절한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모스 미세 도식 수술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우선은 피부암이 보이는 병변을 다 제거하게 되겠고요. 그 주변 피부를 떼내서 냉동절편이라는 조직을 수술 중에 만들고 그걸 병리과에서 보내서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으로 주변에 남아있는 피부암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 검사상에서 암 조직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추가로 절제하고 다시 병리 검사를 시행해서 남아있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모스 미세 도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고 주변 피부 부위를 이렇게 병리 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리 검사에서 이쪽 부위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 부위만 반복적으로 제거해서 더 이상의 그런 남아있는 피부암 세포가 없을 때까지 제거하는 방법이 모스 미세 도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술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에 피부암이 있었는데 주된 병변을 제거하고 주변 피부를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피부를 몇 개 조각으로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냉동절편이라는 조직을 수술 중에 만들게 되고 그걸 병리과로 보내고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남아있는 부위를 더 추가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선 그 광범위 절제술과 모스 미세 도식 수술을 한 후에 피부암 조직을 제거한 후에 봉합하는 단계 피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봉합술은 가장 간단하고 결손 부위가 가장 작을 경우에 가장 간단히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그 피부암 조직을 제거하고 양측의 피부를 끌어당겨 일자로 봉합하는 방법이 1차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병변의 크기가 크고 1차 봉합 시에 정상적인 그런 구조의 변형을 남기는 문제 등으로 인해 1차 봉합으로 재건이 불가능하거나 재건 시 흉터나 변형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 피판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피부 피판술은 결손 부위의 자가 조직을 주변의 그런 자가 조직을 끌어올리거나 돌려서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방법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암을 조직을 제거했다면 주변 조직을 옆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봉합선이 남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봉합선이 남거나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봉합선이 남는 등 기하학적인 모양의 그런 봉합선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피부 이식술 또한 1차 봉합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식술은 멀리 떨어져 있는 피부를 일부 떼어내서 그 피부암 결손 부위를 덮는 방법이고, 정상적인 구조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향후 재발 여부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피부 피판술과 피부 이식술은 암종 및 수술 범위 그리고 수술 병변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재건술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부암 수술 후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 회복 과정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내에 사라지고 그 정도도 타이레놀 정도로 조절될 정도로 경미한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십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3에서 일주일 정도로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시겠고요. 주로 피부암이 안면부에 생기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부종이 생겨 특히 눈 주변 같은 경우에는 눈 주변이 붓거나 멍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출혈로 인해 혈종이 고이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암 수술 시의 출혈은 대부분 수술 중에 지혈이 가능한 정도이고, 출혈로 인해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이 없겠습니다. 신경 손상 또한 피부암 수술에서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수술 위치에 따라서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이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신경 회복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부위에 따라서 일주일에서 약 2주 사이에 봉합부에 있는 실밥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의 드레싱 제품을 적용하게 되는데, 상처 부위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적용하게 되고, 적용 시에는 피부암 수술 부위의 상처가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상처가 벌어지거나 상처가 치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 그리고 피판부나 이식부의 괴사, 소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암 병변이 크고 두피나 다리 부위와 같은 단단한 피부일수록, 그리고 환자분이 흡연을 하시거나 당뇨, 비만증이 있거나 피부암 부위가 방사선 치료를 한 부위일 경우에는 이렇게 상처부가 벌어지거나 괴사되는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런 비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제나 주사제를 통해서 상처 치료법을 적용한다면 빠른 치료 호전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피부암이 주로 안면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부터 그 흉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피부암 수술 또한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옅어지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좋은 그런 흉터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동반한다면 그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2, 3개월 이후부터 흉터 레이저 치료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외래에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흉터 레이저가 존재하고, 흉터 치료 약품이나 아니면 흉터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흉터 치료제를 적용한다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따진다면 피부암에 대해서 치료 후 흉터에 대해서 너무 미리부터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 환자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편평 상피 세포암이 있었고, 일단은 강범위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1차 봉합을 한다면 귀나 이쪽에 눈 쪽에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재건한 피판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이분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흉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기가 크지 않는 초기 병변에서 진단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1차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1차 봉합에 의한 이런 봉합부는 주름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흉터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분은 코에 발생한 기저세포 환자분이신데요. 모습 미색 도식 수술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역시 이거를 1차 봉합을 한다면 코 모양의 변형이 남기 때문에 여기 코 주변의 주름에서 이렇게 피부를 끌어올려서 피판수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코 모양의 변형이 없이 완치된 경우입니다. 역시 이분은 양볼에 2개의 기저세포암이 진단되었는데요. 이 정도 모습 미세 도식 수술로 제거를 하고 1차 봉합을 한다면 눈이 끌어 내려오거나 코가 끌어 올라가는 정도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옆에 피부를, 뺨의 피부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재건한 피판수를 시행했고 역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정상적인 구조의 변형 없이 흉터도 많이 옅어지는 정도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흑색종으로 진단되신 분인데요. 이분도 모습 미세 도식 수술을 시행했고 봉합을 한다면 1차 봉합을 한다면 눈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등의 변형이 생길 수 있지만 옆에 그 피부를 이용해서 피판수를 시행했고 눈 모양의 변형 없이 완치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큰 병변과 넓은 부위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흉터와 변형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조기 진단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이마에 큰 기저세포암이 있었고 수년 전부터 존재한 병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1차 봉합이 힘들기 때문에 양측 이마에 피부를 끌어와서 피판수를 시행했고 피판수를 시행했지만 워낙 병변이 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흉터도 이분도 병변이 두피에 있었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피에 좀 크게 크고 또 두피의 경우에는 피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행이 된 병변에서는 1차 봉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피부 양측에서 피판수를 시행했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흉터 부위에 의한 탈모와 흉터가 많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면 이만큼 수술 후에도 흉터가 커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흑색종 환자이신데요. 역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경우고 흑색종으로 진단받고 모습 미세 도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중간에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는 부위에서도 피부암 세포가 보였고 추가적으로 제거하였고 정상적인 1차 봉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귀 쪽 뒤에 피부를 이용해서 피판술로 제거를 했습니다. 역시 피부 병변이 진단이 늦어지고 병변이 컸기 때문에 흉터도 크고 재건 범위도 넓어진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그 가장 기본적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적 치료 방법도 중요하지만 초기 진단 시에는 비수적인 치료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항암제 연고가 있고 병변 내 주사요법 그리고 냉동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항암제 연고제를 보시면 일부 초기암 그러니까 제자리암이죠. 보행병이나 전암병변, 광성각화증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약 2주에서 3주 정도 바른다면 그러한 병변이 이렇게 다 딱지나 진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딱지나 진물 반응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보행병으로 제자리암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코 모양이나 눈 모양의 변형이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지만 초기에 진단된 제자리암이었기 때문에 피부와 그 항암제 연고제를 바르고 완치된 경우입니다. 이분도 보행병으로 제자리암에서 진단이 되었고 수술 없이 항암제 연고만으로 완치된 경우입니다. 이분은 손등과 손바닥에 광범위하게 제자리암이 관찰된 경우인데요. 손발의 경우에는 피부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참 힘든 부위입니다. 하지만 초기 병변이었기 때문에 항암제 연고를 적용했고 많이 호전되었고 뒤에 설명드린 냉동치료를 동반하면서 완치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광성각화증도 전암병변이지만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다발 병변에 대해서는 넓게 이렇게 항암제 연고를 적용하면 암으로의 진행이 없이 완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발바닥에 생긴 보행병 제자리암
환자인데요. 발바닥도 손바닥과 마찬가지로 피부의 면적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참 힘든 부위입니다. 하지만 제자리암 병변에서 그렇게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항암제 연고를 적용하였고요. 특별한 진행 없이 완치된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항암제 연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다른 비술적 치료 방법이 냉동치료라고 있습니다. 역시 냉동치료도 전암병변인 광성각화증과 제자리암인 보행병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냉동치료는 치료 중에 통증과 치료 물집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치료에 따른 흉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수술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냉동치료기를 피부에 적용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피부를 얼려서 나쁜 피부암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행병으로 제자리암으로 진단된 분이시고, 수술 없이, 이분도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면 눈 모양이 이렇게 끌려오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치료로 완치가 된 경우입니다. 광성각화증에 대해서 역시 냉동치료를 적용하였고, 특별한 문제 없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역시 다발성의 강성각화증에 대해서 냉동치료를 진행하였고, 일부의 흉터가 생기지만 피부암으로 진행이 되어서 수술에 의한 흉터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미용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병변 내 주사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냉동치료나 항암제 연고제보다는 덜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힘들 정도로 다발성의 피부암 병변이 있거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빠른 속도로 크기가 증가되는 피부암 병변이 있을 때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수술 전에 이 피부암 병변에 항암제를 주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기저세포암과 편평 상피세포암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가 전이나 타장기의 침범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흑색종의 경우에는 림프절이나 타장기 침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암과 구분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면역치료나 표적 항암치료 같은 항암제가 좋은 것이 많이 개발되어서 생존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도 흑색종이 뇌병변을 동반한 사기에서도 이런 면역치료를 적용해서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면역치료와 표적 항암치료가 흑색종에 대해서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색종은 일단 진단이 된다면 다른 피부암과 다르게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에 침범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병기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있는 원발 병변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에 있는 흑색종 병변이 얼마만큼 피부 아래로 내려갔느냐, 그리고 림프절과 타 장기에 침범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기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발 피부에 있는 병변의 깊이가 0.8mm 이상으로 이렇게 아래층으로 침륜이 됐다. 그렇게 한다면 수술 중에 감시 림프절 검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감시 림프절 검사를 통해서 병기가 결정되고, 이런 흑색종의 병기 결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발 병변의 깊이와 임파선 침범 여부, 타장기 침범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피부암과는 다르게 감시 림프절 검사나 여러 가지 CT나 PET 같은 영상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4기로 이렇게 병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병기에 따라서 1, 2기는 임파선 침범이나 타장기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피부암과 마찬가지로 원발 병변에 대한 완전 절제 수술적 치료만으로 치료가 종료되겠습니다. 하지만 3기는 임파선 침범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원발 병변에 대한 완전 절제를 해야 되고, 임파선도 완전 절제해야 되고, 선택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기는 타장기 침범이 동반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흑색종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나 여러 동양인에서는 이렇게 손발톱에 생기는 손발톱 흑색종이 흔히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손발톱 흑색종이 진단되면 수부나 족부의 이런 마디를 절단해야지만 이렇게 수술적 치료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병변이 상피 내에 국한된 경우에는
이런 마디 절단술이 없이 보존적으로 이렇게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 절단 없이 마디를 보존하면서 기능을 보존하면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갑파 흑색종에서는 초기 병변, 상피 내암으로 진단된다면 수부나 족부의 절단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색종의 생존율을 보시면 1기에서는 거의 9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그만큼 초기 발견이 흑색종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암을 가장 완치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사암에서 강범위 절제술이나 모습 미세 도식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약 5에서 10%는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특히 얼굴의 눈 주위나 귓바퀴 뒤쪽 그리고 코 쪽 눈 구석, 코, 입술, 주름 이런 해박적 위치에서는 비교적 재발이 흔하고 최초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조직 확장의 아형에 따라서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흑색종은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